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빠른 네. 대사 전문. 저는 좀 느린 대사라서 제 아이들도 느린 대사 체질이 좀 많고요. 카이시님은 빠른 대사 체질이시고 아이들도 다 빠른 대사 체질이더라고요. 네. 저희 둘 가족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완전 반대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게 제가 2018년도 그 5월경에 모바일 검사를 처음 받게 되었는데 그때가 저탄고지를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었고 한 3, 4개월 내에 감량도 되게 빠르게 돼서 16kg 정도가 빠르게 감량이 되었고 너무 이제 살이 잘 빠지니까 신기해서 굉장히 저탄고지에 심취해서 열심히 식단을 하던 그 시기에 받은 검사인데 제 대사 속도가 마이너스 8.9 이제 느린 대사죠. 마이너스 8.9가 느린 대사에 속하지만 그 연령의 여성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저탄고지를 해서 느린 대사가 속도가 올라온 건지 아니면 빨랐는데 속도가 늦춰진 건지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제가 최근 결과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나왔길래? 네. 24년도 6월달이 가장 마지막에 받은 검사인데 그때의 상황이 저탄고지를 시작하기 전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식단 면에서요? 식단은 그래도 조금 낫죠. 그때보다는. 그때가 또 살도 더 쪘었고. 근데 상황은 되게 비슷했어요. 제 몸의 증상이 어땠냐면, 막 좀 땀이 많고, 열이 많고, 우리 보통 소위 말해서 화닥화닥거리는 그런 거 있죠. 제가 또 일상에서 이제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데 특히나 더위에 너무 취약한 거였고, 그리고 지금 제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전당뇨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아마 그때도 18년도 이전에도 당뇨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성 당뇨가 심한 상태로 아이를 낳았고 그 후에도 혈당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번 결과가 보니까 제가 40대 중반인데 빠른 대사 12.1이 나왔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말했습니다. 네. 좋은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에너지 대사가 활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좀 고갈도 빠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공회전 상태인 거예요. 뭔가 계속 돌리고는 있는데 실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많다. 그래서 열과 땀이 많은 것도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으면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서 약간 미네랄 고갈도 많아지고 당뇨가 오기도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내 증상이네. 예.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고 여자고 살이 찐다고 해서 다 느린 대사일 리는 없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해석을 받고 생활습관 또 맞춤 영양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빠른 대사와 느린 대사의 식사 가이드도 좀 다르긴 해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아마 타이트한 저탄고지가 더 잘 맞는? 네, 왜냐하면 저탄고지 했을 때 제가 살이 그렇게 빠지는 속도를 쭉쭉쭉 보면 확실히 고지방의 시기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 속도를 좀 늦춰줄 수 있는 식사가 이제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저를 닮아서 저희 빠른 대사인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는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그런 다량 미네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량 미네랄들이 이제 빨리 몸속에서 쓰여야 되는데 쓰이기도 전에 채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워낙 또 땀이 많다 보니까 땀으로도 배출되는 게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다른 영양제는 뭐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럼 이제 협상을 한 게 칼슘만 열심히 챙겨 먹자. 칼슘이라고 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K2까지 되어 있는 복합체를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먹였을 때 대사 속도가 좀 놀랍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딸이 요때 23년도 11월 달에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그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였어요. 또 동생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래서 빠른 대사 속도가 38.8. 그러니까 38.8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칼슘만 꾸준하게 한 7, 8개월 먹였을 때 대사 속도가 6.3. 물론 여전히 빠르지만 그래도 균형 대사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났고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하반기에 보면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되고 하면서 많이 아팠고 병원 약도 많이 먹었고 대사가 굉장히
균형대사에 가까웠다가 확 빨라진 적이 있어요. 물론 타고난 것도 빠른 대사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얘 막내도 이제 누나 먹는 칼슘을 꾸준하게 먹였더니 이제 최근에 검사에서 2.4 균형대사에 가까운 이상적인 속도로 나타나게 됐어요. 대사 속도는 네, 마이너스 10에서 10 정도 사이 균형대사 0으로 가까워질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대사냐 빠른 대사냐는 약간 타고난 체질에 가깝고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균형점을 찾는 거를 목표로 이제 영양제가 항상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이 건세에서 추천해주는 영양제가 퀄리티도 좋고 또 적절한 맞춤 영양이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땀은 팔지 않고 건세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뭐 영양제 공부도 해보고 유튜브도 보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이 많잖아요. 근데 느린 대사인 사람에게 더 느리게 만드는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다던가 빠른 대사의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비타민 B군을 너무 많이 먹게 한다든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 검사를 토대로 자기에게 맞는 맞춤 영양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